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게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지금 창밖에는 가을비가 3일째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 단속, 마음 단속 잘해야 되겠어요. 햇빛이 적어지게 되면 감정도 우울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가능성이 많아져요. 우리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뇌의 신경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도 결정되는 만큼 우리가 좋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으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빨리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산책하기, 햇빛 보기, 심호흡하기, 운동하기, 좋은 사람과 식사하기, 좋은 책 읽기 등을 통해서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도 더 강렬해서요. 우리의 뇌를 장악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나 행동을 일부러 찾아서 하게 되면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게 된답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책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에서 긍정 감정이 가져오는 효과 6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몸을 회복시키고요.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준답니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욕구를 높여주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근력을 높여주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네 번째로는 감정 조절 능력과 지적 능력을 키워주고요. 다섯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저절로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이야기, 나르시시스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포유류다운 생각을 하게 되지만요. 나르시시스트들은 파충류 생각에서 멈춰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 능력이나 지적 능력 향상, 좋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생각을 하지를 않죠.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나 자녀, 직장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만들고요. 자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자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는 것처럼 봐야 하니까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가치도 못 느끼고 있죠.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죠.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 공포, 이것을 남에게 떠넘겨서라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나마 느끼지 않아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니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그 사자에게 우리는 먹히지 않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죠.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든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떠넘겨야 하는 초조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요.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남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도 이들은 감지해서 들어요.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시끄럽게 있는 곳에 가는 것을 불편해야 하고 가기를 꺼려 하지만 식당에서 같이 간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옆에 대화 내용과 종업원의 발걸음 소리도 스치고 지나가는 손님의 말소리까지도 기억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우연히 들리는 소리는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는 모두 체크하고 있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온갖 하고 싶은 말을 걸러내지도 않고 만만한 상대방에게 쓰레기를 버리듯이 감정 쓰레기들을 쏟아내지만 막상 상대방이 말하게 되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과 모욕을 주면서 상대방의 말투 하나, 목소리 톤까지 꼬투리를 잡으면서 아주 깔아뭉개고 말을 하죠. 나르시시스트하고 있어 본 사람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르에게 말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어느새 그의 손에 든 무기로 변해서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의 기본 룰도 지키지 않고 황당하고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 그리고 자신의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표정으로 있으면서 이들은 상대방이 정당하게 나르시시스트의 무례함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조금치도 자신에게 반박하는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상대방이 왜 그래? 왜 그렇게 공정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가지고 얼굴 표정을 기분 나쁘게 했다느니 목소리가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정작 문제의 요점이 됐던 것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고요. 상대방의 말투를 가지고만 일을 크게 부풀려서 상대방의 탓으로 몰아가게 되죠. 또한 문 닫는 소리, 걸어가는 소리, 전화 받는 소리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까탈스럽게 굴어요.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나르시시스트의 반응에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나르시시스트가 문을 어떻게 닫든 어떻게 걸어 다니든 시끄럽게 전화를 하든 아마 당신은 그럴만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어느 순간 문을 닫을 때도 긴장하고 걸어 다닐 때도 긴장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긴장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는 것은 우울이나 불안이 높을 때 소리 감각이 예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이 예민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죠.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어야 한다면 결국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않게 되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요. 정서적인 교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돼요. 한계를 설정하게 되고요. 경계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죠. 나르시시스트에게 모든 인간관계는 착취관계이기 때문에 먹느냐 먹히느냐 둘 중 하나이죠. 상대방보다 약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상대가 자기에게 기대게 되면 또한 자기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이들에게는 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은 오로지 받기만 하는 관계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관계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에게도 적용하면서 살고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답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해야 한다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전쟁터이고요. 특히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해요. 로버트 그린의 전쟁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이 사회와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사람들,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기어코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를 그런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늑대들의 면전에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끝없는 비극의 원천이 될 뿐이다 라고요. 한 주간도 살아내신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또 한 주간 살아내실 때 삶은 전쟁임을 선포하고 나간다면 오히려 한 주간 살아내기가 더 수월하실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며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